자, 역함수 관련해서 무리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다 정도 설명했죠? 네. 338번. 자, 338번 중요하죠. 무리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 거기가 가장 중요하죠. 원으로 비교하면은 원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네. 그러면서 뭐 어느 쪽으로 한 쌍이 나오든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성립되는데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대칭? 정근선의 교점. 그쵸.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성립된다. 또 하나,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인직선. 1인직선.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1인 거. 그게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338번에 나에 있는 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이죠. 하나 마이너스 1이죠. 네.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건 생각을 조금 덜 하는 사람이에요. 얘네들 둘이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의 둘이라면 얘네 둘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네.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나에 나와 있는 애 빨리 뭐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암산도 되겠구만. 그지? 네. 그러면 점근선 교점 나오게 되죠? 네. 지금 나 몇 번 하고 있죠? 338번. 나에서 말하는 그 두 직선이 아까 얘기한 대칭 기준이 되는 그 두 직선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교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나에 의해서 결국 무엇을 간접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준 거죠. 점근선의 교점을 줬으니까 당연히 일반형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표준형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점근선 교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4,6 이렇게 나올 건데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6이라는 것 자체가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y는 x 플러스 4고 이쪽은 플러스 6이고 여긴 아직 모르니까 k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k 해결하려고 거기 있는 가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가의 점을 대입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뭐 일이 아니죠. 그까짓 건 통분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 339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339번 A하고 C하고 자리 바꾼 거예요. 반대 부호가 거기는 3과 1이라는 거죠? 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역함수 직접 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역함수 구하는 거는 본 수업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 그럼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요. 340번은 최대 최소 묻는 문제죠? 그죠? 네. 최대 최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y의 범위 중에서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이렇게가 되잖아요. 그죠? 네. 요것도 이거 하나 좀 언급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게 지금 유리함수의 점근선이에요. x축 y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RPM들 풀어봤겠지만 거기 보면은 정의역 치역을 묻는 유형이 있고요. 최대 최소를 묻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의역 치역을 주는데 하필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얘가 이게 치역의 기준선으로 주면서 바깥 범위래. 더군다나. 그럼 그래프가 어디만 살아남아요?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치역 줬으면 당연히 뭐 묻는 겁니까? 정의역 묻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의 x 값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 묻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것의 x 값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 대답하기가 지저분해요. 보통 정의역 치역이면 그냥 단순히 x의 범위, y의 범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무리함수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2차 함수는 뭐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려진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네. 그래서 정의역, 치역 주는 문제가 최대, 최소값보다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정교한 그림을 요하고요.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오히려 최대, 최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어보세요. 유리함수 1대1 대응 맞습니까? 네. 집에 냉장고에다가 오믈렛은 왜 하필 오믈렛이야? 맛있는 거 몇 개 넣어서 표정들이 심각해져. 유리함수 1대1 대응입니다. 네. 생긴 게 희한하게 생겨먹어서 그렇지 명백한 1대1 대응입니다. 맞습니까? 네. 1대1 대응이면은 그건 다시 뭘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다 까먹었어? 증가함수 그렇죠.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x 값의 양 끝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이 즉 최대 최소라는 거야. 2차 함수처럼 축을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네. 단순히 그래프 하나 안 그려먹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몰라.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그래프 그리라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은요. 근데 그거는 각자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고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리함수 뿐만 아니라 무리함수까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은 x값 y값이 한 개씩 연결된다 그런 거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0하고 2를 대입해서 나는 y값 있잖아요. 그게 최대 최소예요. 근데 아직 하나가 더 있기는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x값에서는 2가 제일 크죠? 네. 그놈에 의해서 나오는 y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y에서 제일 큰 건지 제일 작은 건지는 1대1 대응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2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x값이 2가 제일 커. 근데 f2도 제일 커. 그 얘기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증가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상관없는 식으로 물어보자. 이게 양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거 봐, 이게 대답들이 약해. 왜? 이거는 잘 언급을 안 해주니까. 감소함수죠.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왠지 양수면은 증가함수다. 그거 무슨 뇌피셜이야? 그래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떨 때가 증가함수가 된다? 양수일 때가 아니라 음수일 때가 증가함수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 그러니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게 낫지. 아니야. 그래프의 성질을 배웠으면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써먹으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럼 니들이 시험 대비 기간 아닐 때 언제 그렇게 열심히 연습들을 하겠냐. 물론 겨울방학 들어가서 이제 특강 들어가고 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험 대비가 아닌데도 열심히들 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때 배운 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면은 1학기 때 특강 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2학기 때 특강에서는 얘기하는 게 좀 늘어났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증가함수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네. 엮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풀어라, 그림 그려서 풀어라 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게 아직 미숙한 레벨이라면 당연히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그릴 줄 안다면은 우리한테는 관건이 이제 그 K에 위치하는 게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또 실전에서 써먹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표준형에서 K가 음수일 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뭐가 성립된다는 얘기? 1대1 대응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영상 강의가 증거로 나오면 내가 나중에 무식한 사람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유리함수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1대1 대응이 맞습니까? 1대1 함수가 맞습니까? 그래도 1대1 대응이 맞아요. 여러분들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까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는 조금 시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는 건 뭐예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수1 들어가면 나와요. 지수함수에서요. 네. 그것까지 몰라도 수는 모르면 상관없는데 여튼 얘기가 지금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유리함수냐, 즉 1대1 함수냐, 아니면은 그런 게 성립 안 되는 2차 함수냐. 2차 함수야. 뭐 이렇게 1대1 대응 성립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그림 그려서 되는 거고, 1대1 대응이면 증가 감소인지 구분만 할 줄 안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굳이 그래프는 필요 없다. 큰 놈이 큰 놈끼리 연결해야 되든가, 큰 놈이 작은 놈이랑 연결해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요딴 얘기가 되었습니다. 342번 갑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는 문제들 있죠? 네. 샤프로라도 표시해놔야 돼요. 필기업해야 돼요. 다 숙제입니다. 언급하는 거는 숙제로 하셔야 돼요. 네. 손은 안 되는데 내야 할 숙제야? 그것도 언급한 거예요. 342. 자, 342번. 아니 그냥 직격탄으로 날려서 물어보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라고 어디서 나지막한 소리들이 시부렁시부렁 나오는데 목소리들이 자신이 없어. 342 누가 딱 결론만 박아서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이건 뭘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하면 이거는 공부에 짬밥이 좀 같은 거예요.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뜬금없이? 뜬금없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예전에. 자, 잘 들어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은 좌변은 합이고 우변은 고백골이죠.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부등식이란 말이야. 절대부등식은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절대부등식은 막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절대부등식 뭐밖에 없습니까?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어요. 꽃이요? 갖다 버려요. 그거는요. 시험에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그건 안 나올 가능성이 원래부터 너무했던 거예요. 괜히 얘네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니들이 써먹을 수 있는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산술기하는 막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에서 보통 외우고 있는 그 A, B 있죠? A 플러스 B가 누구 이상이다? 2 루트 AB 이상이다 해서 그 AB 있죠? 그놈의 식이들 양수면 막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막 써먹으라고 냅뒀는데 니네가 못 써먹는 거야. 그럼 언제 써먹는 거야? 지금 342번 뭐를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대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는 실력이 뭐 썩 좋지는 못한다 치면은 그래도 주변에 보면 그래도 수학 조금 한다는 친구들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조차도 대답이 안 나오죠, 그죠?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길어. 문제 해석도 되게 쉬워, 그지?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어요. 100%예요, 100%예요. 어떤 때 쓰는 거야? 애매할 때 쓰는 거예요. 애매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그 합의 부분에서 x 플러스 x분의 k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x분의 k 꼴 자체가 유리함수잖아요, 그죠? 네. 증거는 차고 넘쳐요, 증거는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안 쓴다를 갖다가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좀 더 선생님이 아무리 이게 카메라가 증거가 남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동영상 강의가 언제까지 저장이 되죠? 10년, 20년은 아닐 텐데 다 계속. 안 없어져요? 네. 빨리 삭제를 해버려야 되겠구나. 막 떠드는 강의인데. 네. 산술기하 평균은요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성실하게 나는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100%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강 듣는 학생 정도면은 그래도 여유 있게 공부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야 짧기도 짧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입에다가 떠먹여달라고 해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죠. 이 문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T, FT 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P가 움직인대잖아. P를 뭐라고 해야 돼? T, T분의 8. 그놈하고 원점하고 거리를 식으로 써. 그래서 최소값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이 들어갈 거야. 되지? 쉽다니까. 선생님, 저는 산술기하 평균 자체가 아직도 거부감이 산술기하 평균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5만 가지 복잡한 유형은 안 나와요. 쓰는 놈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내년 수원 내신에서도 또 쓰여요, 산술기하 평균. 그럼 그때 선생님 또 똑같은 소리예요. 야, 막 쓰는 거라니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알겠어요? 이야, 그러면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겠죠. 수능에서 안 나와요. 그게 참 요즘 수능의 아이러니한 점이야. 수능에서 산술기하 평균은 안 나와요. 근데 몰라. 니네 때 다시 들어간다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에 산술기하 평균이 안 나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일 거는 원칙적으로 안 낸다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유명한 입시학원에서 하는 그 뭐 컨설턴트 입시 설명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런 데서 산술기하 평균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말 잘못했다 나오면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후리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은 안 나와요, 수능에서. 학생들이 물어보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내신 보거나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계속 나오니까 해둬야 됩니다. 해두면 좋다? 아니에요. 뭐 안 나오는데 뭐가 좋아? 근데 내신 볼 때까지는 나온다. 꼭 익숙해 주셔야 돼요. 3, 4, 2번, 3, 4, 4번 모두 산술기하 평균의 흔적들이 있는 거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써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네,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340, 341번의 최대 최소 문제와 342, 343의 최대 최소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전혀 달라.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유형 03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리시계산. 무리시계 사칙계산 이거로 얘기가 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오히려 RPM에서도 루트가 있는데 실수가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분모 빵 되는 경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뭐 RPM으로 풀면 되고 중요한 거는 RPM에서도 보면은 이거 유형 한 6개, 7개 된다고. 그게 환장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몰라. 그럼 니네들 입장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과감하게 안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에이 뭐하러 해? 안 해. 나오면 몰라. 되게 무책임한 스타일인데 너희들 같이 책임감이 있는 애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해둘 거 빨리 해두라고요. 나중에 고생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차례죠?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 차례죠, 그죠? 네? 요거는 10분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